안녕하세요. 이 차 기본 강의 오늘은 계정법 정리할 겁니다. 이게 1차 분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2차 보신 분들은 시험 범위 기준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 먼저 오늘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내일까지 이어서 잡을 거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서 갖다 할 거고, 기본서도 똑같이 이렇게 PDF 파일로 띄워놔서 할 겁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장을 갖다가 보면서 할 건데, 그거 혹시 오늘 산 거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죠. 기본서는 다시 출간이 될 건데 출간되기 전까지는 PDF 자료로 하고, PDF 자료는 제가 수업 전에 미리 카톡방에다가 뿌려 드릴게요. 그러면 그걸로 예습을 하시거나 복습을 하시거나 하실 수 있게 미리 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필기 자료도 그 수업이 끝나면은 카톡방에 뿌려 드릴 거고,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벨리사스쿨 인강 자료실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거 카톡방이나 아니면 벨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윌비스에 수강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이 필기 노트 참고하셔서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일 저녁 10시 줌 미팅. 벨리사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다가 김영남 벨리사가 운영하는 오픈 카톡방이 1차하고 2차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벨리사스쿨 실명방이 있고 각 학교방이 있는데, 거기 모두에다가 9시 55분에 접속 링크를 뿌려드리고 있어요. 요 링크 타고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줌 어플만 깔아두면 됩니다. 이 줌 미팅은 뭐 1차생이나 2차생이나 우리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도 다 참여 가능한 건데, 제가 여기서 뭐 하냐면 2차 코스에 맞춰서 기본 강의 하면은 이번 달 코스, 다음 달에는 사례 강의 코스, 팔레시마 강의 코스, 또 다음 달에는 기출인지 사례인지 지금 순서는 헷갈리고 있는데, 그 코스에 따라서 진도 체크 겸 보강을 좀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개정법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이따가 줌 미팅일 때 오늘 했던 내용 살짝 보충 설명 해드리면서 질의응답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 할 일 없으면 여기 들어와서 또 정리하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이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렇게 할 거고, 주말에는 2차 스터디를 합니다. 얘 문제 번호는 벨리사스쿨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답안지를 제출했으면 좋겠어. 다른 분들은 어디 갔어요? 우리 두 분은 되게 어려요? 어리지나. 왕고야? 그래. 이거는 벨리사스쿨 카페에다가 문제 번호 올려드릴 거고, 얘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목표가 12월 안에 사례지 핸드북 완벽 통째 암기입니다. 나는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무조건 통짜로 암기했으면 좋겠어. 문장까지, 목차만이 아니고. 스터디는 토요일마다 매주 20개씩 할 거야. 그래서 스터디 오기 전에 최대한 외우고 오시는 거지. 뭐 목차라도 외우고 그다음에 내용까지 외우고 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통짜로 외워야 돼, 문장 자체를. 그리고 그 20개 중에서 하나씩 번호를 지정해 드려요. 그럼 스터디에서는 20개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드릴 거야. 보충 설명해 드리고 카페에다가 답안지 올리신 분 거 첨삭해 드릴 건데, 나는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올렸으면 좋겠어. 이거
그래서 이거 올릴 때 완투야. 완은 어차피 목표는 이거를 통짜 암기야. 통짜. 이것만 통짜 암기하면 퍼즐 맞추기 식으로 퍼즐을 맞춰서 기출문제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짜 암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외워서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으로 제출해도 돼. 그러면 암기 목적으로 제출하는 거지. 나는 테스트하는 거고 검사하는 거고 숙제 검사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첨삭해 줄 게 없지. 뭐 완벽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지. 하지만 숙제 검사 합격으로 여러분들의 공부 자극을 체크하는 거야. 근데 나는 굳이 이걸 외울 거지만 이대로 답안지 쓰고 싶지 않다. 마이웨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별리사스쿨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 현직 교수님 또 초빙했습니다. 그분은 특강이 아니고요. 아예 전문적으로 강의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 초빙하면서 제가 무릎 꿇고 술 마시면서 이제 간청 초빙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드릴 때 답안 스타일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술 마시면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전문 간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답안지에 있어서 목차나 내용에 이견이 없는데 특허상표는 전문 강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답안지 목차와 내용에 이견이 너무 많다. 이걸 논의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야. 법대 교수님들은 0.1초야. 정해져 있는 목차와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견이 있어? 바로 이거였어. 특허상표도 마찬가지라. 그걸 목차는 아이락이라고 하고 내용은 판례 원문 그대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취지로 느낌상 쑥 서술하면 되거든. 그 정해져 있는 0.1초만의 법대의의 공식에 맞춰서 내가 첨삭을 해드릴게요. 완투. 완은 어차피 이거 그대로 볼 거니까 외워서 숙제 검사하듯이 내던가 아니면 투. 마이웨이로 하고 싶으면 제출하시면 목차하고 내용을 봐드릴 거야. 목차는 아이락이라고 해서 문제유지, 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그 흐름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보다 이 흐름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특허상표는 강사조차도 이 흐름을 못 갖추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0.1초 만에 법대 교수님께서 나오는 얘기니까. 두 번째가 너무 유명한 판례라 하더라도 내용이 조금씩 방향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거 잡아드릴게. 이거 내세요. 할 일 없으면 매일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생각나 말씀드릴게. 그리고 요거 기본 강의 하면서 오늘은 개정법 정리할 거니까 안 드릴 건데 다음부터 책 정리할 땐 예제 문제 드릴 겁니다. 예제 문제 가볍게 풀어보시고 얘는 사례진드북하고 뭐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개정법. 먼저 특허법입니다. 제가 올해부터는 이런 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야, 이 다시 안 나와. 막 이런 말 안 하려 하는데 이건 진짜 안 나와. 추후 보완은. 근데 그런 말은 안 할게요. 추후 보완 사유가 완화됐습니다. 과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돼 있었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했더니 신청 건수가 없다 이거야. 추후 보완을 신청하는 건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은 존재하지만 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를 형해화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형해화. 그냥 법대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야. 있으나 많았다. 답안지에서도 가끔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형해화돼 있으면 법이 있으나 많았기 때문에 가치가 없잖아. 가치 있게 만들어주려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사유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 사유로 바뀌었어요. 이 정당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라는 것은 판례를 통해서 이것도 정당이야, 이것도 정당이야, 이것도 정당이야 추가적으로 확립이 될 겁니다. 그러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답안지 쓸 내용이 없어. 그냥 정당 사유를 쓰면서 이런 개정법 문제는 판례가 없다 보니까 뭘로 시험을 출제하시냐면 그동안 2차 기출문제에서 개정법 문제로 출제했을 때 내용이 무조건 특허청 설명자료야. 판례가 없잖아. 그럼 특허청 설명자료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설명자료에서는 정당 사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잡아두세요. 2번 자동이체 오류, 계좌번호 오류 친 거, 이 정도를 정당 사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후 보완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사례제 핸드북이나 GS에서도 연습은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정당 사유로 완화됐다. 정당 사유란
지병으로 인한 입원을 했거나 수수료 자동 이체할 때 계좌번호 실수로 해서 잘못 이체한 경우들을 의미한다. 이 정도만 쓰시면 된다고. 무슨지 알겠죠? 답안지를. 그리고 글쎄요. 저는 이 내막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설명을 드린 게 없는데 굳이 17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17조가 추후 보완 사유 잠깐 오랜만에 정리해 볼까? 그래,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2차 기본 강의의 목적은 2차 하시는 분들이 1차 때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조문을 많이 까먹어. 판례는 익숙하신데 조문 많이 까먹거든. 2차 기본 강의에서는 까먹은 조문을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1차 때 하지 않은 학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판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충 설명은 해드릴 거지만 그건 판례 심화 강의 때 또 말씀드릴 거여서 우선적인 목표는 조문 까먹은 것 다시 잡고 학설, 1차 때 배우지 않는 학설 좀 잡고, 그 다음에 매번 답안지 드린다 했죠. 예제 문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아이라. 답안지 쓸 때 기본 목차. 그거 살살 연습해 갈 거야. 이렇게. 이거 조문 한번 잡아볼게요. 추후 보완이 17조, 67조의 3, 81조의 3, 그 다음에 16조 2항인데 얘가 거불심 재심, 이게 심사청구, 재임사청구, 이게 특허료 유지료, 등록료 유지료, 여기가 보전명령 지정기간 놓쳤을 때 그건데, 거불심, 재심 이것만 여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놔뒀고 나머지만 정당 사유로 완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명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은 바는 없어. 그게 이 소리예요. 17조는 제외. 여기에 67조의 3하고 81조의 3은 똑같이 되어 있어서 16조 2항만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정당 사유로 바꿔놨다. 다음. 이것 때문에 제가 각종 책 그 개정판 내면서 저 고생하고 있는데 30일이라는 기간을 싹 다 바꿔주셔야 돼, 이제는. 이거 우리 그 동차 때 2차 시험 보고 올 땐 30일로 써셔야 되는데 다음 내년에 볼 때 이제 3개월로 다 바꾸셔야 돼. 거불심 청구 기간을 3개월로 바꿔놨습니다. 30일이 너무 짧아갖고 이거 그냥 역사적인 내막 설명드릴게. 30일이 너무 짧아서 실무에서 거의 연장 신청하는 거야. 출원인들이 거의 연장 신청하는 거야. 그럴 바에는 기간을 더 주는 게 낫잖아. 거의 연장 신청할 바에는. 그래서 출원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 더 줬습니다. 3개월로 바꿨어요. 거저 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거저 결정 됐을 때 보통 변리사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 새로운 변리사 선임하려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한 30일은 너무 짧아. 순식간에 가. 그리고 새로운 변리사 바꿨다 하더라도 그분하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야. 30일 후딱 가. 그 소리를 쓴 겁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라는 게. 제가 기본 강의나 판례 심화 강의나 여기서는 이런 내막들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사례 강의나 기출문제 강의나 GS에서는 이런 내막은 좀 생략을 할 거고 답안지 위주로 갈 거고, 기본 강의 판례 심화 강의에서 내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면 외우는 게 더 쉬워지거든. 2차는 어쨌건 문장 그대로 다 외워야 돼. 근데 외울 때 내막을 이해한 상태로 외우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내막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사례 강의부터 가면은 내막 얘기 안 합니다. 이 준비 기간이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드렸고, 기간 연장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고자. 이거 이따가도 또 나올 건데 이것도 내가 외우기 쉽게 내막 좀 말씀드릴게. 이거 저 뒤에서 똑같은 말이 분리출원에서도 나와요. 분리출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따 말씀드릴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30일을 줬더니 웬만한 친구들이 다 연장하는 거야. 그럼 연장하려면 뭐 해야 돼? 법조문은 청구라고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신청서 내거든요. 그 신청 절차인지 청구 절차인지 구분하지 마세요. 법도 이상하니까. 이거 신청서 내야 돼. 신청서 내면 뭐해? 서류만 제출하면 거기 계시는 주무관 선생님들께서 방식 심사를 해야 돼. 서류가 반려사유가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걸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걸 불필요한 행정처분이라고 쓴 거예요. 방식 업무가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크고 출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바쁜데 무조건 쓸데없이 기간 연장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게 너무 심하다는 거야. 인력 부족. 그거를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하자.
왜냐면 사람 쉽게 못 뽑거든. 주무관 선생님들 다 시험 보고 들어온 건데 어떻게 함부로 뽑아? 시험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 취지야. 이해한 상태에서 외우시면 돼. 행정처리를 최소화하고자 거저결정 불복 심판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확대시켰습니다. 다만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거저결정 받은 날부터 이제 3개월인데 이 3개월 안에는 거불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된 절차들이 있잖아. 맞죠? 거불심하면 시험 문제 2차 시험에서 맨날 생각하세요.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거저결정 나왔다. 출원인의 조치는 무조건 거불심 재심사야. 거불심 세트 메뉴가 재심사거든요. 재심사 청구 기간도 3개월로 된 거예요. 재심사 청구 기간도 거저결정 만나면 30일이었는데 3개월이 됐다고. 그 다음에 이때 이것도 세트 드리거든. 분할 출원하거나 변경 출원할 수도 있잖아요. 얘네도 다 같이 3개월이 됐어. 그래 여기 52조 분할 출원, 53조 변경 출원, 67조가 재심사 청구고 132조의 거불심이야. 이걸 위해서 연장한 건데 이 기간과 연관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같이 연장해줬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얘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거불심 문제가 나오면요. 우리 2차 시험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불심 문제가 대놓고 안 나오고 있거든? 거불심 문제. 나중에 사례 문제도 풀 건데요. 거불심 들어갔을 때 자판한다는 법리적인 상황이 있잖아. 그거 한 번쯤 출제할 만한데 안 나오고 있어요. 거불심 문제 나오면 우리 뒤에서 또 얘기 배울 겁니다. 어떤 절차만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주체기간 서면 쓰면 되거든. 주체기간 서면. 1차 때도 그랬잖아. 거기서 기간 얘기할 때 한마디 언급해 줄 정도야. 국법에서는 30일인데 개정법에서 3개월이 됐다. 그 취지는 불필요한 행정처분 절차, 기간 연장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처분 절차를 최소화하고자 된 거다. 이 정도 한마디 쓸 거야, 이거는. 2차에서. 앞으로는 1차가 아니라 2차이기 때문에 답안지 쓰는 목적으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1차에서는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는 건데 2차에서는 답안지 쓸 목적이야. 어디다가 어떻게 답안지 쓰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 그거는 뭐 어디 필기해 놓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참고 삼아서 들으면 도시면 되는 거예요. 재심사 청구. 나는 얘는 2차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거저결정 받고 나서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허결정 받고 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요 밑에다가 사례 문제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거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리고 사례 문제 말씀드릴게. 우선 개정법에서는 이제 특허결정 받은 후에도 재심사 청구 가능합니다. 이게가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원래 특허결정 받는 3개월 또는 설정 좀 빠른 날 1차 할 때 얘가 분할 출원 기간하고 의사의한 공제의 주장에서 취지표시 증명서를 보완할 때 그때 나온 기간이거든. 그게 여기 재심사유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런 건 1차형인데 1, 2, 3 다 취지 똑같거든. 특허결정 받는 3개월 또는 설정 좀 빠른 날인데 어디는 특허결정 받는 날부터 설정등록이 좀 빠른 날로 돼 있고 어디는 특허결정 받는 날부터 79조에 따른 등록 납부 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조문 표현이 또 다 달라. 그것까지는 2차에서 분석할 필요 없어요. 같은 취지인데 법사위에서 문장 맞춰줘서 그걸 못 맞춰준 거에 불과하지. 얘가 어떤 의미냐면 요거는 이제 국법과 개정법 비교해 놓은 거고 이 소리야. 예를 들어서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아. 44항의 위반. 용어가 명확하지가 않아. 남이 봤을 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출원인만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럼 심사위원님께서 거절을 통지했어야 되잖아. 근데 심사위원님 넘어가 버리시네. 이거 심사 미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게 무효심판이고 제가 하는 업무가 무효심판이거든요. 심사위원님 미스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님 미스해서 특허결정해버린 거야. 만약에 얘 그대로 등록이 되면 누가 무효심판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럼 얘 이때 무효 방어하기 위해서 정정해야 되잖아.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어택이 들어와서 사후에 보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택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보완한다는 걸 자진해서 보완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자진해서 보완한다, 자진해서 보정한다. 만약에 무효심판 들어오기 싫으면 등록하고 이거 무효심판 들어오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던가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소리냐면 거절 이유가 있는데 특허 결정을 했어. 근데 출원인이 이거 심사원님 심사 미스하셨네. 나 나중에 당할 것 같은데? 무효 당할 것 같은데? 라고 출원인 스스로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면 무효 당했을 때 정정 청구하던가 아니면 무효 당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하고 싶으면 정정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정정 심판이랑 이거랑 둘 다 심판 절차야. 심판 절차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저 심판도 우선 심판, 신속 심판이 있거든. 우선 심판한 게 지금 1년이 넘었어, 제 건. 그러니까 엄청 길다고. 심사 단계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보시면 돼. 이거 너무 길어, 심판에서 수정하려면. 그게 번거롭다가 요치죠. 다시 할게. 특허 결정 됐지만 거절 이유가 존재함을 출원인이 인지했을 때 과거 국법에서는 정정 심판하거나 어택 들어왔을 때 정정 청구해야지만 수정할 수가 있었어. 거절 이후 무효사유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근데 이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간이적인 절차를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재심사 청구 기간 확대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은 요거 등록하기 전에 특허 결정 받고 나서 재심사 청구하면 돼. 여기서 보정하면 돼. 그러면 이 심판은 보통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재심사 청구는 알 필요 없어. 실무에서 한두 달이야. 이건 심사관님마다 내부 듀 있거든요. 그 듀를 어기면 심사관님 인사 고가에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재심사 청구는 한두 달 안에 심사님께서 심사 끝내셔야 돼. 굉장히 빠르지. 이걸 간이한 절차.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위해서 재심사 청구 기간을 확대해 줬습니다. 특허 결정 받고 나서 심사 미스를 출원인 측에서 발견했을 때 정정심판, 정정청구로 가면 너무 번거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간이하게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재심사 청구 기간을 확대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가지 말란 사무실에서 정정심판 의뢰 많이 받았었는데요. 특허권자 측에서 미안한데 이거 실수다, 정정심판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받자마자. 이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재심사 청구해갖고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0일 만에 가능한데 이제는 거절 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특허 결정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설정 좀 빠른 날까지 이렇게 추가됐다. 이거 이제 사례 문제 한번 봐볼게요. 제목이 이렇게 써놨어. 특허 결정 후 거절 이후 발견 시 출원인 조치. 네, 이거 잡아드릴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아까도 했지만 거절 결정 후 출원인 조치 이거 2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거절 결정 후 출원이 할 수 있는 조치 이게 변리사 실무 능력이거든요. 당신이 변리사라면 출원한테 뭘 제안할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변리사가 돼서. 그때 하는 게 재심사 거불심 장단점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변리사 되면 출원인과 이걸 상담하게 돼요. 재심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거불심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변리사는 전문직이지 장단점을 소개한 다음에 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경험과 노하우에 비추면 난 이걸 추천한다. 이렇게 가는 게 전문직이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출제됐어요. 거절 이후 통지 후 출원이 할 수 있는 조치. 이건 메인이 보정 의견서야.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보정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45조 위반 같은 거. 그건 삭제만 하면 아깝잖아. 그 분할. 이게 변리사 실무용 문제야. 당신이 출원인에게 뭘 제안할 것인지 묻는 거. 다만 이거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 사례제 핸드북하고 여기다가 제 기출문제나 사례제 핸드북은 보정한 리뷰라고 해서 심사기준에 있는 절차를 하나 더 소개하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줌미팅 들어오고 했었는데 얘 얼마 전 주말 줌미팅 때도 했던 쟁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생긴 거야. 특허 결정 후 당신이 변리사로서 조언할 수 있는 조치.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고 특허 결정 후가. 지금은 재심사.
만약에 심사원이 심사미스로 잘못된 특허 결정을 줬으면 빨리 내가 스스로 재임사 청구해서 수정해갖고 다시 특허 결정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조치, 무슨 수단,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요지, 이런 걸 아이락이라고 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2차 특허상표 강사만 모르는 법대에서 0.1초 만에 당연히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는 목차 있어요. 문제 요지, 의입, 판단 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요 라인, 아이락이라고 합니다. 문제 요지,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스터디하면서도 말씀드리고 나중에 사례 강의나 GS 하면 더 말씀드릴 건데 이게 공식이 있습니다. 제 공식대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문제 요지는 말 나온 김에 하자. 문제 요지는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또는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써보세요. 이게 제 공식입니다. 문제 요지는 써야 돼. 이게 I락에서 I가 이슈야, 이슈 제기는 법대에서 기본 목차야. 써야 되는데 얘를 쓸 때 교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그 문제에서 준 설문하고 똑같이 쓰는 거. 설문에서 이렇게 나와. 특허 결정 후 출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문제 요지를 특허 결정 후 출원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살핀다.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한다고. 설문하고 안 겹쳐야 돼. 그리고 얘는 반드시 써야 되는 목차지만 배점이 높진 않아. 짧게 써야 돼. 그 두 개를 짬뽕해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정답을 치면 설문하고 안 겹쳐.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 기준이 법이야. 법령의 태도 살핀다. 판단 기준 판례야. 판단의 태도 살핀다. 판단 기준 법인지 판례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이렇게 하면 돼. 볼게. 특허 결정 후 거절이 극복 가능 수단 마련 위해 재임사 청구 기간을 확대. 이게 정답이잖아. 정답을 치면서 얘는 개정법 태도거든. 이건 판례 아니거든.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연습해보세요. 제가 2차 답안지를 효과적으로 60점에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공식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대로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60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오기가 생겨갖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60점 넘겨야 돼. 이거 반드시 들어왔으면 반드시 외우세요. 내가 오기가 생겼어요, 요즘에. 이거 스터디를 한 게 하도 그 못된 강사들이 있어갖고 스터디 시작했거든요. 오기가 생겨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를 증명해 줘야 돼요. 반드시 9점 해야 돼. 이거 무조건 외워오라고.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적이 내 오기야. 뭔지 알겠죠? 외워와. 그리고 친구들 어디 갔는지 잡아와요. 상담은 김영남 변리사가 위주로 할 건데 그 잡으러 갈 때는 저도 잡으러 갈 겁니다. 지금 자기소개들 다 했어요? 친구들 잡으러 가야겠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제가 잡으러 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사례진도만 외우면 퍼즐 맞추기로 기출문제 다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각종 의의들이 사례진도에 다 있어. 시험 문제에 쓸 수 있는 의의가 다 있어.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재임사 청구란 거절 결정 또는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 보정해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요. 요거는 특허 결정, 거절 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절차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출원인 도와주려고 만들었습니다. 재임사 청구 절차, 여기가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도 제가 공식을 만든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판단 기준 쓸 때 무슨 절차 나오면 아무 고민 없이 우리 1차 때 했던 거 주체, 기간, 서면으로 쓰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할 거야. 1차 때부터 했으니까. 주체 출원인은 기간, 국법에서는 거절처 반납서 30일이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거절처 반납서 3개월 또는 특허처 반납서 3개월 또는 설정일로 빠른 날, 그걸 79조에 따른 설정일로 받기 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임사 청구 취지 표시한 보정서를 출하면서 재임사 청구 밟을 수 있습니다. 검토는 이번 개정법 내용 써놓은 거예요. 국법상 특허 결정 후에 거절을 발견했으면 출원인은 자진으로 극복한다는 게 누군가가 나한테 무효심판 청구 들어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효심판 청구 안 당하려고 수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진으로 극복한다. 자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일단 내서
특허권 받아놓고 정정심판으로 가야 돼. 근데 이거 1년 이상 걸리고 심판관님들 비싸신 분들이야. 중요한 일 해야 된다고. 중요한 일이라는 게 권리범위한 심판하고 무효심판해야 돼. 이게 침해 분쟁 사건이라고 하거든. 이거 너무 번거로워서 개정법은 재임사 청구 기간 확대로서 심판보다 간이하게 심사 단계에서 이거 심사관님이 한두 달 안에 끝내주거든요. 굉장히 빨리 끝내. 자진 극복 기회를 마련했던 점에서 절차 경제에서 정체 경제라는 게 저거 생각하시면 돼. 바쁘신 심판관님들을 낭비하지 말자 이거야. 이거 몸값 비싸신 분들이라 이거야. 물론 심사관님이 몸값이 싸다는 소리는 아닌데 그렇게 이해해서 외우시면 된다. 심사관님 수준에서 빠르게 끝내자는 측면에서 굉장히 타당하다. 이게 개정법 문제. 결론. 출원인 등록을 납부하기 전에 재임사 청구 취직 표시한 보정서 제출해서 거주를 극복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는 소리야. 불명확한 게 있는데 심사관님이 심사 미스로 특허 결정됐으면 내가 스스로 죄송합니다 이거 A로 보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보정이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이게 잘 또는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명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보존각하 안 당하려면 감잘명 빼박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감잘명 빼박 40조 사망. 그 중에서 이건 감축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42조 사항이후 극복을 잘 또는 명 보정이라 그래. 잘 또는 명. 잘이 잘못된 기재, 명이 분명하지 않은 기재 명확하.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42조 사항이후 극복 보정을. 잘명 보정한 거야. 잘명 보정. 감잘명 빼박 중에서. 보정하고 저 보정각하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라고. 기껏 보정인데 보정각하 당하면 어떡해. 근데 수긍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야. 잘명. 여기다도 써드릴게요. 이거 보정할 땐 당연히 47조 2항, 47조 3항, 51조 1항 만족해야 됩니다. 이프낫 보정각하 당해서 아무 의미 없어져요. 특히 여기서 47조 3항이라는 게 감잘명 빼박해야 된다고. 이상한 보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보정각하 당하니까. 됐습니다. 얘는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어서 제가 사례 문제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거. 4번. 얘는 2차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 판례가. 기존 판례 결론이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분할분리 출원할 때 자동 승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거 공부 좀 되신 분들은 바로 저하고 소통이 되실 건데 똑같은 뉘앙스 탔던 게 3조 3항이야. 3조 3항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 2차 기출문제. 출원했어. 아이고! 하고서는 여기서 보정하면서 이 보정이 출원서 보정이거든요. 출원서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의사형 공지는 출원서에 취지 표시해야 되거든.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는 걸 사후에 취지 표시하는 걸 출원서 수정한다라고 그래. 출원서 보정이라고 그래. 바로 다음날 보정하면서 3조 1항 1호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는 원래 30일 이내 되잖아. 바로 다음날 냈어. 이랬더니 30조 효과를 안 준 거예요. 출원 시 취지 표시해야 되는데 다음날 취지 표시를 안 준 거예요. 이거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시켜버렸어요. 이게 국법 판례. 근데 야 이거 너무하다. 가혹하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3조 3항이에요. 혹시 출원 시에 의사강조 취지 표시 깜빡했어도 이거 변리사 바쁘니까 실수합니다. 깜빡했어도 사후에 보완할 수 있게 하자. 실수를 갖다가 거절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얘가 똑같아. 얘가 A, B 발명하면서 원 출원할 때는 우주를 잘했어. 우주를 잘했다는 게
출원서에 70표시 잘했다고. 조야구조면 출원서에 70표시 국가면 연호를 써야 되고 국내우주는 출원서에 70표시하고 선출원 표시해야 되거든. 그걸 원출원은 잘했어. 잘했는데 얘를 가지고 분할하면서 여기서 70표시를 누락한 거야. 이것도 변리사가 바빠 죽겠으니까 깜빡한 거야. 이게 같은 변리사가 있으면 알기 때문에 우주를 하는데 여기 어떤 변리사가 하고 퇴사해. 이어받아. 그 앞에 히스토리를 모르면 깜빡하신다니까. 뭐야 그냥 분할만 하면 되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주로 안 한 거야 이거 분할하면서. 그 나중에 이게 신규성 위반으로 얘 무효심판 사건이었거든요. 무효가 돼버렸어. 그냥 너무하잖아. 가혹하다는 비판 나와서 도입된 게 자동승계 규정입니다. 이 라인이 똑같다고.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법 바꾸자. 법 바꾸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가혹해서 법을 바꾼다. 하나만 더 쓸게. 이때는 왜 가혹했냐? 이때는 이렇게 법이 돼 있었거든. 법이 이때는 출원시에 취표시해야 된다. 여기는 분할 출원시에 취표시해야 된다. 법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불쌍하지만 법 때문에 못 빠졌어. 그러니까 법을 바꾼 거라고. 원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분할할 때 자동 승계합니다. 자동 승계한다는 게 분할할 때 우선권 주장의 절차 있죠. 주체기간 서면. 그 중에서 서면 요건 누락했어도 자동적으로 준다. 자동 승계. 그 다음에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분할하고 분리까지는 자동 승계를 줘요. 왜 변경은 왜 안 주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변경은 분할 출원 세트 메뉴거든.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변경은 또 빠져 있어. 이런 거 나중에 내 실수했나 하면서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법 개정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제가 가끔가다 1차 시험 때, 1차 수업 때 이상한데 이거 반려서에 뭐가 빠져있네요 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요번에 다 들어와서 새로. 법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변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는 우리가 실무에서 쓰지 않다 보니까 걔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 왜 빠져 있지라는 생각 필요 없이 그냥 되게 많이 빠져 있거든. 정당 권리자는. 그건 무시해 그냥 정당 권리자는. 분할 분리만 있습니다. 자동 승계가. 이게 국법에서는 분할이나 분리할 때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류도 내야 되는데 개정법에서는 취지 표시와 증명서류 안 내도 자동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 출원, 이걸 원출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출원 이건 조야구조, 이건 국내우주한 거. 그러니까 원출원이 우선권 주장한 경우는 분할 출원할 때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조야구조, 국내우주 자동으로 한 것으로 보며 분할 출원에서 54조 사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 이게 원출원할 때 증명서를 낸 거야. 증명서를 내는 거는 분할 출원할 때 증명서를 안 냈어도 낸 걸로 본다. 이게 다른 말로 원출원할 때 취지표시해서 분할 출원할 때 취지표시 안 해도 취지표시 했다고 보며 원출에서 증명서를 냈어. 분할 출원에서 증명서를 안 내도 냈다고 본다. 이 소리야. 여기 취지표시 했다고 보고 증명서를 냈다고 본다. 이 소리라고. 문장이 취지표시 했다고 보며 라고 안 써있지만 이게 취지표시 했다고 본다. 이 소리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조문. 자동승계가 기분 나빠. 나는 우선율 절대 필요 없어. 기분 나빠. 그거 왜 하는 거야? 내 의사에 반하게. 하지 마! 라고 할 땐 30일 이내에 취하면 된대. 근데 이거 왜 30일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주 취하는 출원 계속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 다만 국내 우주 취하는 좀 제한이 있지만 굳이 이거 만들 필요가 없거든. 만드셨더라고. 자동승계 거부하겠어. 그거 하지 마. 나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야 우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는 30일 이내에 취하를 하래. 이거 마음에 안 들면 30일 이내에 취하래. 근데 얘는 사실 1차용이어서 2차에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참고 삼아서. 사항에 따라 우주한 것으로 보는 이게 자동승계예요. 54조 7항, 55조 7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기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주 추가 기간이거든. 우주 추가 기간. 얘는 우선일 1년 4개월. 그 증명서류 제출 기간하고 맞췄다 그랬죠. 얘는 최선출을 1년 4개월 얘기하는 거야. 우주 추가 기간. 우주 추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30일 내에 취하할 수 있다. 취하하고 우주 추가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규정은. 추가 기간 지났어도 30일 취할 수 있다.
법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어. 이것도 출제 가능성 있어 보여서 국법 판례가 시험 문제 나오긴 했지만 답안 스타일로 한번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우주 추론 기초로 분할 변경 분리하는 경우 자동 승계 규정 대비. 사실 이거 우리 1차 때 조문 특강에서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조문 특강에서 각 조문들을 대비했잖아요. 그게 교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셔서 그래. 그래서 1차 시험이건 물론 2차 시험도 대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이것도 다 대비 문제예요. 이건 2번 출제됐고 이거 1번 출제됐다 했지. 이게 각 절차들 장단점 대비하라는 소리거든. 그것은 무조건 대비 좋아하는 거. 대비식으로 제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 분할 변경 분리. 결론은 그거야. 변경만 빠져 있어. 그건데 문제요지. 분할 분리는 자동 승계 규정이 있는 반면 변경은 없는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문제요지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의를 뭘로 잡을지는 나중에 답안지 쓰면서 계속 잡아드릴게요. 의의라는 것은 판단 기준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아무거나 잡으면 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잡힐 수 있어. 여기서 뭐 우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의의를 다양하게 의의는 잡을 수가 있어. 분할분리 변경으로 잡았는데요. 분할분리는 이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추론했을 때 나누는 거고 변경은 제도를 바꾸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뭐예요? 이거 2차 시험에도 나왔는데 알아두시면 좋아. 이 이상을 나눈다 하면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분할분리 떠오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 이상을 합친다. 얘 국내 우주 생각하시면 돼. 기출문제에서는 조약 우주도 같이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우주로 생각하시면 돼. 합친다. 그 다음에 얘는 1차나 2차나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제도를 변경한다. 이건 변경이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1차나 2차나. 얘들이 1차, 2차 다 나왔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이 이상을 나눈다가 분할 분리고요. 제도를 변경한다를 변경이라고 합니다. 합친다는 건 국내 우주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 추론하고 또 하는 걸 얘네들 라인이라고 해요. 물론 거기는 정당 권리제도 껴들어있는데 정당 권리제랑 컨셉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트맨. 이거 전부 다 출원인 이익을 위해서 도입됐고요. 3번 여기서부터 판단 기준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국법상 법원은 원추론에서 우주 했어도 분할 추론할 때 추론서에 취지 표시하고 선추론 표시하면서 이거 국내 우주는 이거 지금 국내 우주를 써놨네. 이게 국내 우주 사건이어서 국내 우주 써놨는 거예요. 판례 사건이. 추론서 취지 표시하고 선추론 표시하면서 우주를 밟지 않으면 우선권자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근데 개정법에서는 이거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분할 추론할 때 별도의 취지 표시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낼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밟지 않았더라도 이 소리야. 절차라는 것은 주체기간 서면인데 뭘 하지 않았다는 게 이거 혹시 1차 때 기억나세요? 내가 저만 정의하는 거라는데 무슨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요구되는 서면 저축 플러스 수수료 납부하는 행위라고 했었죠. 뭘 하지 않았다는 건 서면을 안 냈다라고 봅니다. 이 서면 요건이 아까 저거였잖아.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류. 이거 한번 그냥 써볼까? 오랜만에. 어차피 2차 기본 강의 목적이 조문 다시 리마인드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한번 써볼게요. 조약 우주하고 국내 우주. 서면 요건만 써보자. 얘는 출원서에다가 취지 표시 국가명 연원을 그 다음에 우선입 1년 4개월 이내 증명서류. 이 증명서류는 접근 코드 번호, 출원 번호 이걸로 내던가 이게 안 되는 국가는 직접 그 국가 특허청 가서 연원을 적힌 빳빳한 상장 같은 거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는 A4 용지로 또 꺼내줘. 최명도 이거 붙여서 내던가 요거. 이게 조약우주의 서면 요건이고요. 이 서면을 안 냈다는 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 우주는 밑에다 쓰자.
출원서에 취지하고 선출원 표시하면 됩니다. 얘는 한국에 다 자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증명서를 필요 없어요. 한국특허청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안 냈어도 그걸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란 소리야.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원출 우선권 주장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검토. 아니 아까부터 계속했다. 국법상 판례는 너무 가혹해서. 그리고 3차 사몽에서 절차 방식 요건 완화가 이거야. 3조 1항1호 의사원 공제할 때에는 서면 요건이 주체기간 서면 중에 서면 요건이 출원 시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30년 증명서를 줄이거든요. 그 취지 표시를 안 했어도 나중에 할 수 있어. 이거를 서면 요건 완화라 그래. 그 서면 요건 완화를 방식 요건 완화라 그래. 주체기간 서면을 방식 요건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표현해. 최근에 3조 3항도 야야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방식 요건 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완화 좀 해주자. 이런 추세 뭔지 알지? 트렌드. 추세에 부합하면 이렇게 해주는 추세도 맞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여기 3조 3항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세트메뉴거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분리출원과 변경출원은 짧게 써놨습니다. 분리출원은 불활출원 규정 그대로 준용하는데 변경출원은 없어요. 검토는 출원인 이유기에서 변경출원도 도입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이렇게 써놨어. 아까 내가 설명드린 거야. 변경출원 왜 따 시키지? 이 소리. 결론. 이거 죄송합니다. 얘 어디서 튀어나왔어? 분할 분리 출원하는 경우는 별도 우주 밟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이거 우선권주장 자동 승계하는데 변경 출원은 변경 출원 시에 출원서에 취지 표시하고 증명서를 내야지만 우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승계 규정이 없어서. 5번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잠깐만 안 나와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은 건데 이거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 이거 어차피 나중에 또 기본서 정리하면서 또 할 거예요. 조약우주하고 국내우주. 조약우주는 앞에 출원 기초출원이라고 국내우주는 앞에 출원 선출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건 있지. 얘네들은 주체기간 서면만 할 게 아니라 기초출원 조건, 선출원 조건 하나 더 있었잖아. 여기가 기초출원 조건이 최선성, 그 나라에서 그 발명 갖다가 제일 먼저 출원한 거여야 되고요. 다만 예외 있어. 그 나라에서 그 발명 갖다가 제일 먼저 출원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후 출원 당시 최초 출원이 무효취합법이 거저일정적 기각 신결됐고 공개되지 않았고 어떠한 권리도 안 나왔고 우주의 기초가 되지 않았으면 후속 출원 갖다 예외적으로 1년 이내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정교성이 반려되지 않았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특허 실용 신안 등. 국내 우주는 분할, 분리, 변경으로는 절대 못하고요. 정교성만으로 안 돼. 계속 중이어야 돼. 이 계속 중이라는 게 나쁜 쪽으로 주는 게 무효취합 포기 거저일정적 기각신결확정, 좋은 쪽으로 주는 게 설정 등록인데 옛날엔 특허일정 확정이라고 써 있었거든. 특허여부라는 게 거저일정 특허일정이야. 근데 이거 용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거저일정과 여기 설정 등록으로 명확화해놨어.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용어를 더 명확화해놨어. 그러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적다. 그게 여기 얘기야. 계속 중인 거. 여기 특허 실용 신안 갖다 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차 시험하고는 되게 연관성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국내 우주가 기초가 된 선출원은 얘는 심사 기준에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에 있던 걸 법조문에 집어넣었는데 1년 3개월 있다 죽일 거잖아. 죽일 거를 특허 주면 안 되잖아. 죽일 건데. 그래서 심사 기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내 우주를 하면 선출원은 심사를 보류했어요. 선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가 돼 있었어도 심사를 멈췄습니다. 보류했어요. 그 심사 기준에 있던 태도를 법에 가져왔네. 선출원은 1년 3개월 있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허 주지 마라. 선출원은 특허 등록 받을 수 없다. 다만 우주 취하면 선출원 안 죽잖아. 우주 취하면 선출원 안 죽잖아요. 그때는 특허 받을 수도 있고.
과거에 심사 규정에 있던 내용을 집어넣은 거에 불구하고 이건 1차용이지 2차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